안녕하세요. ETF를 아는, ETF를 좀 잘 아는 형님들의 이야기, ETF 좀 잘 아는 형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ETF에 대해서 얘기하는 콘텐츠들이 많긴 하잖아요. 근데 뭔가 현직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신있게 현직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얘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호칭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니저님이라고. 매니저님 너무 좀 딱딱하고요. ETF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형님으로 하시죠. 그래서 제가 형님, 요즘에 뭐 주린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던데요? 주식 어른이? 제가 주린이죠. 근데 주린이는 주식 얘기니까 1인이 어때요? 1인이? 아이린 같은 느낌으로 1인이. 네, 1인이. 예, 1인이. 그렇게 정리를 그럼. 말 편하게 할게요. 아, 지금부터? 그래, 지금부터.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 지금 금융위기가 오느냐? 나름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일을 하니까 금융시장에 나온 다양한 불안한 시그널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금융자본의 모럴 해저드나 아니면 되게 많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좀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내 주변에도 보면은 주식을 그냥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이제 주식에 뛰어들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학습 효과. 매번 위기 때마다 정보력이 좀 낮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그게 이제 외환위기가 있어.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번에는 우리도 돈 한번 벌어봐야겠다. 최고의 우량주들을 싸게 한번 사야겠다. 개인분들이 나 이거 놓치면 안 돼. 돈을 끌어모아서 삼성전자와 ETF를 엄청 사신 거지. 코스피 고점 때부터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레버리지 ETF에 2조 4천억 정도 되는 개인 투자 금액이 몰린 거야, 한 번에. 삼성전자는 더 심하지. 한 7조 정도가 몰렸어. 7조? 7조. 사실 조 단위는 잘 와닿지가 않는 금액인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삼성전자가 한 분기 동안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주식을.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지. 아마 다 놀랐을 거야. 증권사, 은행. 나도 지금 놀라고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레버리지 ETF는 안 하거든요. ETF는 곧 레버리지 ETF다라고 할 정도로 개인들이 레버리지 ETF를 너무나 많이 매수를 해. 한국이 전체 ETF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가 넘어. 이게 8%가 작은 숫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 세계,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캐나다 이렇게만 봐도 1% 미만이야, 비중이.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이 레버리지 ETF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문제를 양산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왜 이름이 레버리지야?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지렛대 효과잖아. 지렛대가 놓고 밑에 이제 추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더 무거운 물체를 들을 수가 있잖아. 똑같은 원금을 넣고 2배의 수익률로 올리겠다는 거죠. 지렛대 효과를 내겠다.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이제 보통 레버리지 ETF를 하면은 일간 수익률의 2배, 3배, 4배. 그래서 보통은 2배짜리가 많지, 국내에는. 국내에는 3배짜리가 없고 2배짜리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대부분 2배짜리다라고 보면 되고, 내가 이걸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변동성이란 단어? 근데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벌 기회가 많다는 거 아니야? 시도는 좋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또 표를 준비해왔어. 표준 편차가 크면 평균 값에서 완전 떨어져 있는 것들이야. 평균을 가까이 붙어 있으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거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 거지.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첫날은 내가 수익이 플러스 40이고 엄청난 수익이 난 거지, 40%. 둘째 날은 수익이 마이너스 40%면은 그럼 다시 100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줄어들었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100이 있어. 50%, 100이 50 됐어. 그럼 마이너스 50%지. 그러면 다시 50% 오른다고 이 50이 100이 되지 않는 거거든. 50에서 50% 오르면 75가 되는 거지.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 점점 깎여 내려가는 거야. 이걸 보통 소위 금융권에서는 변동성에 내 자산이 녹아내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지. 또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아이스크림 먹을 때 바로 먹어야지. 냉장고에서 꺼냈어. 놔두고 딴 걸 하다가 다시 봐. 그럼 녹아내리고 있는 거지. 상온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듯이 변동성에 노출된 내 자산은 같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야. 근데 이런 변동성이라는 게 그럼 되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나는 레버리지 ETF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술도 데킬라 선라이즈 같은 칵테일 알지? 데킬라가 맨 밑에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시럽이 있고 위에가 오렌지 주스가 있어. 근데 오렌지 주스랑 시럽을 먹을 때는 맛있어. 이게 데킬라도 살짝 올라오면서 되게 달달하면서 맛있어. 근데 다 먹다 보면 이제 데킬라가 넘어오다 보면 이제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 레버리지 ETF는 처음엔 달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쓰라리다. 조심해야 되지. 레버리지 ETF는 데킬라 선라이즈다. 그치. 처음에는 좀 달달하다가 먹다 보면 이제 저 세상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하는 거지. 복리는 들어봤는데 그 뭐 예금 저축 같은 거 할 때 뭐 복리이자 근데 예금이자는 출렁이지 않잖아. 계속 쌓이는 거야. 플러스로. 근데 증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우상향 안 하지. 일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국내 증시는. 그래서 코스피 200이 막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예전 지수로 돌아왔는데 왜 내 돈은 예전과 같지 않은 현상이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발생하는 거지. 너를 위해서 표를 많이 그려왔어. 코스피에서 상위 1위부터 200위까지의 기업들을 모아서 지수를 만든 거야.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있고 코스피 200 지수가 있는 거지. 레버리지 ETF는 대부분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한다고 보면 돼. 레버리지는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거야. 투자 시작일 날 300이었어, 코스피 200이. 다음날 330이 됐네? 그러면 10%가 오른 거잖아. 그럼 레버리지 ETF는 이걸 어떻게 복제하냐면 이걸 2배를 복제하는 거야. 그럼 20%가 되는 거야. 처음에 고점을 찍었을 때 치고 빠지면 아까 그 데킬라 선라이즈를 따지면 오렌지 주스까지는 딱 마시고 빠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 단기 투자에서 먹고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운이 좋으신 분들. 물론 실력으로 맞추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장기 투자. 그러니까 쟤 또 나와서 장기 투자 얘기한다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 투자의 폐해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럼 전문가들은 그래도 좀 맞추는 편이야? 일반 투자자들보다? 단기 방향성을 맞추라고 하면은 아마 똑같을 거야. 나도 똑같을 거고, 저기 워런 버핏도 똑같을 거고, 지나가는 아주머니 아저씨분도 다 똑같을 거야. 반반이야. 근데 우리는 그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레인지를 길게 보는 거지. 내가 당장 다음날, 다다음날 증시가 오를지 내릴지는 절대 못 맞춰. 맞췄다고 하면 뻥이고 운이 좋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뭘 보냐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 아니면 우리 생활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 아니면 다양한 산업들이 어떻게 치고받고 하면서 융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다는 거지. 그래서 금융은 미래를 파는 산업이야. 내일 다음 주 오를 거니까 이거 사세요. 이렇게는 절대 안 돼. 맞을 수가 없는 거고. 전문가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미래가 어떻게 보일지 좀 길게. 듣고 나니까 되게 위험한 상품 같은데, 근데 ETF 약간 소개하러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ETF 위험하다고 해도 돼? ETF에 투자하는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가 내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그거지. 다른 유튜브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진짜 ETF 생태계에 깊게 적극적으로 인볼브 되어 있는 사람들만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하지. 오늘 들은 내용을 내가 정리해보자면 레버리지 ETF를 개인이 산다는 거는 약간 그 데킬라 선라이즈를 약간 눈을 감고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 데킬라 선라이즈 눈을 감고 마시면서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는 오렌지일 거야 아닌가? 조금만 더 마실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드카가 나올까? 약간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달콤할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칵테일 말고 다른 칵테일들도 이제 소개를 해준다고 하니까 더 마셔. 좀 기대가 됩니다. ETF 그냥 아는 형님 말고 좀 잘하는 형님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로 ETF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